저 이름은 이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원장님 현장 강의를 듣고, 네, 그 전에 인터넷 강의 들었었는데, 한 2달 하고 떨어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큰맘 먹고 이제 매일 현장 강의 와서 점심에는 원장님이 해주시는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애기 유치원 끝날 때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갔다가 또 그다음에 아침 와서 이렇게 현장 강의 들으면서 원장님이랑 같이 공부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강동 엔터레스랑 그 합격한 날 그 다음날 와서 계약하고 그리고 퍼펙트 초이스 통해서 취업해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거기 이제 처음에 가시면은 하우스를 구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IELTS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혼자 그 진로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학교의 레이팅을 많이 보고 골랐습니다. 근데 학교의 레이팅이 높을수록 그 집값이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부지런하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은 좀 많이 비싸게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우스 그 레이팅이라는 게 지금 한국도 그렇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지 학교 레이팅이 막 그렇게까지 막 그건 아니는데 근데 너무 안 좋은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좋은 지역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통해서 많이 이제 봤었고 제가 이제 한인 리얼터 분을 이제 컨택해가지고 그분이 구해주셨고요. 지금은 또 남편을 따라서 뉴저지로 제가 이사를 갔는데 뉴저지로 이사 갈 때는 그 현지 리얼터를 통해가지고 하우스를 구했습니다. 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고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거는 물론 걱정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저도 그래서 여기서 미리 구하고 가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비자 스크린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비자 스크린을 못 해가지고 전 블루레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하우스를 구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세를 좀 날렸어요. 몇 달. 그러니까 하우스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저는 애기랑 고생하기 싫어서 여기서 미리 구해놓고 가려고 했던 건데 굳이 지금 좀 제가 좀 성급했고 좀 차분하게 하우스를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때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는 여기서 인공심장실이 경력이 10년이 있고요. 미국에 가가지고는 처음에 퍼펙트 초이스에서 여러 군데의 패시리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이알라이시스 센터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개별로 그냥 인공심장실 개인 클리닉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클리닉이었고요. 여기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제가 했던 업무를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는 아침에 가서 이제 바늘 뽑죠, 바이탈하죠, 약 준비하죠, 피오 있는 사람 피오 짓죠, 그리고 인젝션 준비해서 주죠, 젠플러 주죠, 봉키 주죠, 뭐 주죠 다 하잖아요. 안티 주고 뭐하고 그리고 회진하면 회진하고 컨덕티비티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수업 통과했죠, 바이탈하죠, 뭐 다 하잖아. 얘기 들어주고. 근데 여기는 이제 테크니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테크니션이 환자를 4명을 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테크니션이 4명을 보고 제가 처음에 일했던 곳은 테크니션이 4명을 보고 저는 3명의 테크니션과 일해요. 그러니까 토탈 12명의 환자를 제가 보는 거고요. 테크니션은 4명씩 보는 거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환자 반을 뽑고 환자 스타트하고 바이탈하고 차팅하고 모든 걸 해요. 그리고 뭐 BP가 200이 넘는다. 아니 BP가
BP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노티를 하면 제가 가서 그 환자를 가서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그 메디케이션도 메디케이션 열스가 따로 출근해서 메디케이션 그 아이가 다 줘요. 리피로든 뭐든. 저는 메디케이션 신경 안 써요. 그 환자를 어세스하고 환자가 환자에 대한 매니지만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뭐 회진도 닥터가 오던지 말던지 그런 거 그렇진 않습니다. 다이어티션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티션이나 소셜워커가 늘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얘기했을 때 먹는 거에 관련된 약간 이런 고민이다 하면은 바로 다이어티션을 콜을 해요. 다이어티션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투석지 딴데 나 그런 거 좀 나 어디 뭘 알아봐 이런 얘기를 하면 소셜워커가 근데 콜을 하면 소셜워커하고 환자가 혹시 뭔가 기분 잘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 미국은 자기의 간호사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베이스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땡깡부리 이런 분위기 아니고요. 그래서 무조건 고마워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의사건 뭐 어떤 간호사건 심지어 테크니션에도 상관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고 근데 그런 일이 1년에 잘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혹시 환자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거 간호사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헤드너스도 접근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바로 소셜워커를 부르면 소셜워커가 그 사람하고 알아서 해결하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의 업무가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저 진상 할아버지 할머니 징징이 할머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저의 그 업무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당연히 세컨 잡은 정말 너무나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기 본인만 저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은 오셔가지고 스클러스 세컨 잡도 하고 세컨 잡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클러스 세컨 잡도 브롱스 같은 경우는 시급 80불이고요. 그 브루클린은 70불이거든요. 근데 일반 우리가 이제 뭐 이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급이 38불 얘기했지만 그런 데랑 비교해 보면 엄청난 거니까 그런 세컨 잡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많은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인터뷰는 처음에 저는 퍼펙트 초이스 이제 가면은 높으신 분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쉘던하고 같이 이제 병원 인터뷰를 같이 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옆에 앉아 있고 널스 매니저가 저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병원 측에서도 저희가 에이전시 간호사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뭐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너 집이 어디 살아? 올만 하겠니? 못하고 올 것 같아? 뭐 이런 어느 정도 그런 것만 묻지 어려운 거는 전혀 묻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에이전시 간호사로 왔다고 하면은 이제 불편하고 돈도 많이 못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좋은 점은 신뢰 베이스가 있다는 거. 그 클리닉이나 그 패서리티랑 그 퍼펙트 초이스랑 갖고 있는 어떤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따놓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간호사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한국보다 한 100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하고 every moment이 해피하진 않더라도 every day 굉장히 해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다른가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이전시를 10개월 정도 했을 때 이제 그만하고 제가 뉴저지로 이사 가면서 뉴저지에서 제가
퀸즈에 있는 저희 거기에 다닐 수가 너무 멀어서 못 다녀서 제가 구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구할 때는 이제 새로 저희 널스 매니저나 클리닉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전에 에이전시 다닐 때는 10시간 기본, 보통 10시간에 주 4일에서 40시간을 만나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4 a.m. to 7 p.m. 해요. 4시 반부터 7시까지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근데 중간중간에 45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죽을 것 같이 일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공식적으로는 2번인데 이제 서로 간에 해가지고 2번, 3번씩. 네. 제가 의원급 인공심장실에 근무 중인데 한 25개월 정도 되는 곳, 혹시 지원을 할 때 경력 인정을 받을 때 그 병원의 규모가 많이 크게 중요할까요? 저도 의원급 인공심장실만 10년이고요, 선생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장실하고는 관련 없긴 한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느 병원으로 갈지 정해놓고 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에이전시 인터뷰만 끝내고 병원을 어디로 갈지는 미국에 가서 정해지는 건가요? 네. 아, 그때 그 병원마다 오프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오프닝이 있는 병원에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금 공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 가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듣기에 저는 퍼플스로 가서 제가 퍼플스가 되게 많이 좋았던 것이,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거의 공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크로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크로닉에서 하시다가 어큐도 많이 가시던데, 어큐 하려면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큐는 따로 교육을 어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 하게 되면은 크로닉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환자 보는 거는 다를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만성 질환하고 급성 심장 질환하고 다른 간호를 적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다르기 때문에 상팅하는 시스템 이런 거는 배워야 되지만 크게 다를 거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FMC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이제 FMC는 인터널 잡을 구하는 앱이 되어져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제가 FMC 직원인데 제가 어떤 패시리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홈 패시리티 말고 제가 이걸 쭉 보면은 어디에 지금 오늘 다음 주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빈 널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가 거기 어플라이에서 앱상에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FMC만의 어떤 그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빈 오프닝을 보고 클릭해서 신청해서 갈 수가 있어요. 어깨잡. 내가 어깨잡에 대해 가지고, 왜냐면 크로닉하고 어큐하고 이게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컴퓨터 차팅 시스템이 달라서 모를 수는 있겠는데 본인이 그걸 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환자 보는 거는 상관이 없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를 우리가 뽑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환자 급성인지 만성인지 내가 그 간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걸 전제로 오라고 하는 거죠. 간호사니까.
네, 그 가족끼리 같이 이민을 가셨는데 아이가 몇 살 때 가셨으며 배우자분의 잡은 있으셨는지 그래서 가서 어떻게 적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애기가 몇 살? 몇 살? 3살, 6살 때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배우자분의 잡이 궁금하시다고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잡을 어떻게 하고 가서 생활하셨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은 가서 이렇게 많이 주부 일을 하셔야죠.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하시는 일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간 게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하이어가 되셔가지고 그 뉴저지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메인으로는 이제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청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라이드가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 데려다주고 이제 라이드가 하루 종일 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IC나 뭐 일반 메드설지 그런 분야에 비해서 인공신장실이 시급이 조금 낮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시급이나 연봉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시급은 좀 많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게 FMC 일반 클리닉이잖아요. 근데 그 일반 클리닉은 만약에 인퓨전 센터나 그냥 일반 클리닉 같은 거 저처럼 이제 다이렉트 센터나 이런 거는 조금 시급이 병원보다는 낮아요. 병원보다는 낮은데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집세가 비싼데 그리고 이제 저는 지식이 공사하고 사는 거 싫어서 이제 집값을 만약에 줄이시면 조금 살만 이렇게 사람 결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왜냐면 또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건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집세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덜 입고 덜 꾸미더라도 좀 집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아니면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학원 같은 게 좀 되게 중요해서 집값이 좀 비싼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병원은 또 잡이 다이라시는 병원 잡이 또 별로 구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협상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병원 이제 제가 FMC 하이어 받을 때도 제가 어플라이 할 때도 저한테 처음에 제시했던 시급이랑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돈 주면 이거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그것도 잘 해가지고, 쇼부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잘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병원마다도 시급 차이는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병원에서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그것도 퍼디엠 잡이 다르고 쉘버너스 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이널시스 가장 많이 본 거 $70까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엄청나게 못 미치는 숫자예요. 저는. 네. 아까 전에 어떤 부류의 환자를 케어하는지 물어보신 게 제 느낌에는 저희가 보통 병원급은 그러니까 의원급은 어큐트한 상태를 다 지나서 투석만 받으시는 분들이 오는가 하면 병원에서는 어큐트하게 뭐 펑카테타를 시작한다든지 급하게 그런 이제 아예 케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의원은 그냥 왔다 갔다 정말 HD만 왔다 갔다 받으시는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일반 아까 전에 얘기하신 클리닉과 센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어큐트한 환자들, 크로닉한 환자들이 다 있나요? 아니요. 크로닉 환자만 있어요. 크로닉 네. 환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1, 2주일 정도 하스피탈에서 받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오시는데 이제 DDS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환자 컨디션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고 네. 그럼 클리닉이랑 센터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클리닉, 센터. 네. 그냥 부르는 게 다른 거고?
그냥 제가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클리닉 그냥 병원이 아니고 그냥 저희 헤모다이알리시스 센터만 헤모다이알리시스만 하는 곳. 제가 그렇게 닥터는 상주에 있지 않으면서 RN이 관리. 네, 닥터는 상주에 있지 않아요. 네. 혹시 클리닉에서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경우를 이제 경험해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랑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닉에서 CPR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까지 있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인트베이션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냥 린스백하고 그거 뭐 이제 에피 주고 그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중간 오더가 네 119도 전화하고. 선생님 가시면 초기 정착 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 자분 여기에 있는 채로 일단 아이 혼자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경우에 아이 혼자 라이딩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해요. 초기 정착 비용은 저희가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죠? 만 원이 많다 그랬잖아. 만 원이 좋고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아버님 쓰기 나름인데 차를 구매하실 때 새 차를 뽑느냐 아니면 중고차를 뽑느냐 그것도 다르고 본인의 선택이 달려있고요. 지역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처음 갔을 때 그 뭐라고 하냐 리얼터 피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불이면은 3,000불짜리 집 산다면 3,000불을 리얼터 드려야 되고 디파짓 한 뭐 2달치 뭐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해서 좋긴 한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리면요 무조건 거의 데려다 주는데 뉴욕주는 스쿨버스가 다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타면 돼요. 엘링모아 볼수 있으면 되고요. 아이들이 크면 뭐 그게 좀 자유롭겠지만 어리면 무조건 그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좀 다릅니다. 뉴욕에 갈 때는 우리가 아빠가 없는 집은 아빠 없는 사람끼리 가까이 살아서 듀티를 조절해서 서로 아기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뉴욕에 카톡 연결해서 선생님하고 같은 비슷한 애 또래의 집에 가까이 보내주시니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 빨리 수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리얼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인터넷에도 한국 리얼터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네. 지역별로 한국 리얼티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네. 또 궁금한 거? 네. 저희는 이제 리들링을 테크니션이 다 해주는데 이제 뭐 상황이 이제 누가 널스한테 리들링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리들링을 못하는 간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테크니션이 못한다고 할 때는 테크니션이 못할 수가 없어요. 테크니션이 생각보다 저희보다 굉장히 잘하고요. 저희보다 환자 굉장히 잘 가요. 그래서 그 경력이 조금 뭐 1, 2년 정도시면은 이제 테크니션 본인 자체들이 막 9년, 10년, 7년, 8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한 사람도 더 잘 알고 거기서 나고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막 그런 잘 협력을 해서 도와서 잘 하면은 이제 너무 좋고 이제 그런 저는 일단 잘 섬겨드렸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좋은 친구가 돼서 일할 때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하겠습니다. 혹시 병동 같은 데서도 IV를 널스들이 하나요? 어떤가요? 저 병동 잘. 네, IV 널스가 합니다. 아, 진짜? 미국은. 안 하거든요. 그게 이상한 병원이죠, 지금. 네. 간호사의 잡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팀이 있더라도 팀 오기 전에는 또 RN이 해야 될 때는 응급실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뭐 SIC나 바비타 같은 그런 뭐 투서 센터 이런 곳은 뭔가 간호사의 역할이 액팅보다 진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차지 보고 응급 상황 생기면 대처하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뭐 이제 다일라인 스테이트도 저희가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보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웨이 당연히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도 사실은 보통 젠플러 같은 거는 저희 다이어티션이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이제 오더 입력해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걸러주는 거. 다이어티션이 스탠딩 오더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2 마이크로그램, 3 마이크로그램 하는 거를 우리가 걸러주기로 얘 칼슘 이렇게 높은데 정말 줄 거야? IPTH 본 거야? 라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주된 작업이고, 그리고 노트하는 거. 환자가 이런 말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 해가지고 나 이런 말 했고 나 이런 말 했다.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 거로 환자가 오늘 왔는데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고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고 환자 그때 블러드 프레셔랑 바이탈 사인 어땠고 환자는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거 이제 차팅하는 거 그런 거 주로 없는 OT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미국도 프리세미우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다비라가 큰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가 또 큰 게 있어요. 그게 US 레날이라고 또 큰 게 있는데 그거 외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는 프라이빗이라고 하거든요. 프라이빗은 개인이 아무런 이런 큰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보통 지금처럼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런 데처럼 이렇게 그런 퍼펙트윗이나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네들의 그리고 또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오면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유두리가 있겠지만 이 FMC 같은 경우는 정해진 룰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들어야 충분히 이수해야 되는 강의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퍼포먼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마다 좀 다르다. 오리엔테이션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르고.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 제네시스 저희 퍼펙트유시랑 연결된 데 갔을 때는 저는 3주 만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기서 경력이 있으시면은 그분들도 똑같이 포스트 비유엔하고 프리 비유엔하고 똑같아요. 그냥 every 위크에 다 팔로우하고 이 사람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들이라 저가 이제 영어를 못해도 이제 경력이 충분히 있으시면은 굳이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경력이 좀 부족하시면 영어를 잘하시면 좋겠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잘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네. 제가 투석실에서 일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력이 좀 적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은 여기서 일을 잘하시면 거기서는 훨씬 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거기가 지금 훨씬 더 잘하시죠. 네. 네. 그리고 비자 스크린을 그걸 해가지고 블루레터를 받은 거는 전적으로 저의 비찰이고요. 제가 실수한 거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비자 스크린을 받지 못하고 저는 비자 스크린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IELTS 실전형이 나오는 순간 나는 비자 스크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친구가 없이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유치원에 공부하고 아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납혀놓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럴 시간도 없이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너는 비자 스크린은 이런 근데 저는 그런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를 사실 몰랐어요. 내가 7.0 받으면 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7.0 받았는데 내일 모레 이제 인터뷰인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비자 스크린 시작을 한 거여서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은 CGM에서 이렇게 수료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CGM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에서 스탬프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창피한 얘기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실수가 있었어요. 하는 중에. 근데 이미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있으셔도 이제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추억이고 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했어요? 영어 공부는 되게 힘들었어요. 영어 공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영어를 한 건데 6.0에서 7.0이 되기까지는 정말 멀었고 먼 산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서 IELTS를 한 건데 1년째도 IELTS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째도 IELTS 점수가 안 나올 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프랭클린은 1년 후에 된다는 보장이 있지만 IELTS는 된다는 보장이 정말 없고요. 그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너무 비싸서 얼른 IELTS를 얼른 이제 정리해야지 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프랭클린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무난하게 정말 내가 가리라 하는 사람들은 하시면은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학교도 이제 많이 광고가 있거든요. A 대학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보면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되는 건 확실한 거는 프랭클린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외에 하셨다가 돈만 이제 되시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프랭클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랭클린 밖에 프랭클린 아니면은 영어 점수 두 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막 좋은 데 들어가면 대학원 가실 때 지원하고 네. FMC로 해외 연대를 들어가면 저희 FMC는 저기 그레이주에이션 스쿨 이제 100% 펀딩 해주세요. 네. 다 지원해줘요. 네. 에듀케이션.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따는 것도 다 지원해줘요. 네. 메트롤로지 한 널스 하시면 MP 하시면 돼요. 네. 페이트가 많이 납니다. 2배. 네. 선생님, 네. 저는 신장실 10년 차인데요. 그런데 아까 에이전시 통해서 갈 때 시급이 38달러라고 했는데 이거는 경력이랑 상관없이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뉴저지로 한 9개월인가 10개월 있다가 이동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처음 계약한 연수를 못 채우셨잖아요. 그럴 땐 위약금 같은 게 있나요? 많은가요?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기간에서 오버타임을 많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대비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페이를 내라고 하시고요. 그거를 꼭 일시불로 안 하셔도 돼요. 달로 이렇게 갚으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갚고 자유로워지셔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2년 하니까 페널티 괜찮아. 1년도 했으니까 네. 페널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 저희는 병원급은 인공지능 한 공간 안에 기계가 30대 넘는 곳도 있고 작은 규모는 25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FMC에서 운영하는 곳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다 달라요.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로컬 다닐 때 병원 옮길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저는 기계 대수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5대 이상은 안 간다.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처음에 제가 에이전시에 갔던 데는 24대였어요. 그래서 널스 2명이 12명씩 가거든요. 저쪽에서 12명, 나 12명. 근데 지금은 9개씩 가요. 네. 그래서 토탈 18대. 네. 그러니까 작은 유닛인 데가 있고, 저희도 또 큰 유닛은 30대 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유닛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르는 있다, 기계 대신 연대로. 그죠? 네.
그러니까 A 구역이 B 구역이 있어서 제가 여기 널 쓰면 다른 친구가 저쪽 널 쓰고 다 각자 그 테크니션이랑 같이 여기서 일을 하는 팀이 선생님은 에이전시에서 에이전시, 그 AKC 일을 하시다가 이제 FMC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일하시면서 어떤 꿈이 생기셨던 거예요? FMC에 들어갔으면 좀 해야겠다라고 아니면 알고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건 그냥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그 D보다는 F를 좋아했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D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F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에듀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고 또 독일 기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나도 고객인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내가 그거지만 직원이지만 뭐 하여튼 직원에 대한 복지도 되게 저는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D도 되게 패셔니티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F가 훨씬 지금 생각해도 F로 잘합니다. D는 한국에서 유명해요. 네, 약간. 근데 되게 많긴 한데 F가 훨씬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10년을 하나 1년을 하나 똑같은 널스인 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근데 여기는 CDN이라고 하고 CNN이라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다이알라이시스 널스, 뭐 네프롤로지 널스 이런 것도 다 이제 지원을 해줘요.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은 엄청난 지원이 있고 또 이제 D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F사에 다니는데 저가 이제 다니는 곳은 뉴욕이고 저는 뉴저지에 사는데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 근데 제가 나 25분 걸리기가 너무 이제 조금 답답하다. 우리 집 앞에 3분 거리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나 여기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트랜스퍼가 돼.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이제 제가 만약 여기 살다가 어디 뭐 다른 주 이사 간다고 하면 그 주에 집 앞에 거기로도 이제 트랜스퍼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간 프라이빗한 병원들은 한국으로 따지면 뭔가 좀 개인 의원 같은 느낌이고 FMC는 좀 대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좀 작은 병원에서 FMC가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할 때 좀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운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네. 순정시 지지. 현장 영어는 어떻게? 현장은 처음에 네,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변호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테크니션이 워낙에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차이가 좀 이렇게 그분들이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핑핑 소리 하면 나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변호사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는 되게 잘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환자를 좀 옮긴다든지 이송할 때도 제가 하는 일이 없고 놀고 있으면 딴 짓 하나 저는 늘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에 영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한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뭐? 저 친한 그 테크니션 아이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들었어? 이러니까 뉴모니아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뉴모니아 이렇게 말하지만 모니아의 강세니까 나는 뉴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서로 도움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인데 내가 조금 겸손한 마음이 영어 못하니까 있으니까 그분이 뭐 이렇게 어렵고 리드닝 뭐 안 되고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그런 베이스가 쌓이다 보면은 사실 테크니션이랑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영어가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고 저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게 좀 많이 늘었던 거 일하면서 많이 늘더라고요. 이제 영어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렸잖아요, 그죠? 병원 영어. 그래서 앞으로 한국 간호사가 미국 가서 영어 못한다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따라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도 5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선생님은 똑같은 타임라인을 거쳐서 지금 거기 그 몬테피오레 병원 ICU 근무하면서 여러분들 현장 영어를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 가서도 오늘 어제부터 올렸는데 지금도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에이전시로부터 저도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한국 가면서 영어가 진짜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때까지는 뉴욕에 별로 안 갔어요. 우리 강릉 식구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이제 그 뉴욕에서 이제 병원장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과 한국 간호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 영어, 약품이나 약명이나 이런 거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발음이나 액센트가 틀리지 않도록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영어를 직접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발 그거라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영어가 들리지 않으면은 출구라도 좀 딜레이 시켜라. 그래야서 여러분들도 진짜 좀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유튜브 되니까 핸드폰에 따서 듣고 말하고 할 때까지 하면은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쌤들이 보면은 영어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학원에 나가요. 학원 가면 또 좀 있으면 또 병원 가요. 그래서 그 실상을 보니까 영어하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반복할 수 있는 영어가 있으니까 그 현실 영어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영어 잘하셨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는 좀 힘드니까 일단 그 병원 영어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럼 되겠죠? 그럼 되나요? 네, 영어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 좀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미국 가는 간호사들이 꼭 그 영어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기대합니다. 또 질문. 저희는 PP 완전 다 쓰고요. 다 쓰고 일하고, 가운도 다 입고 일하고, 장갑을 맨손으로 기계를 터치하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장갑. 장갑 끼고 니들링 하고요. 환자도 무조건 장갑 끼고 맞아요. 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장갑 끼고 니들링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근데 지금은 장갑을 안 끼고 환자를 만지는 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은, 네. 우리 선생님 이제 휴가 기간 또 오셔서 2주밖에 안 됐는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박수 한번. 그리고 이제 우리는 2차가 있잖아요. 그죠? 식사하고 가셔야 되니까, 저 맞은편에 나우리 장작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약을 해놨으니까, 예약했는데 선생님이 안 가시면 쪽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저를 믿고,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확실히 해서 갑시다. 감사합니다.